수학 머리가 발달하는 시기가 한 2번 정도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초, 중, 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어떤 수학을 받아들이는 그 성숙도가 이제 거의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초, 중2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수학에 대해서 고민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대치도 1타 강사,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남궁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네.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차 지금 수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지금 대치동 MINK 수학과학학원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남궁률 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수학을 할 때요. 네네. 초등, 중등 때는 나름 수학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 자신감을 가졌다가 네. 고등 가서 난리가 나잖아요.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네. 폭망하기도 하고 충격이 보통이 아니던데요. 네.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 고등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시험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정말 뭐 맨날 100점 맞고 90점 이상 받으면 이제 걔네는 그 중학교 때는 절대 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A라는 그 학점을 받아요. 근데 사실 중학교 때 A라는 학점은요, 학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한 전체 40% 정도 막 50% 넘어가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A라는 등급은 그냥 퍼센티지로 따지면 고등학교 때 지금 10등급제 이제 등급으로 생각했을 때 거의 5등급 막 4등급 이런 거예요. 충격 받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100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그만큼의 엄청 큰 비율로 이제 아이들이 100점을 맞는 건데, 그러니까 A등급을 받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게 고등학교 딱 올라오면 이제 첫 번째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토막 나는 아이들을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시험하고 고등학교 때 시험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이제 우습게 생각하고, 뭐 나 중학교 때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일단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요, 이게 보면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한 70점, 80점 받는 아이들도요, 불러다가 다시 문제를 풀려봐요. 근데 이제 조건이 달라져요. 시간 제한이 없이. 그러니까 시간 제한 없이 너 다시 한번 이 시험지 풀어볼래? 하면은요, 진짜 변별력 문제들 있잖아요. 한두 개 빼고 다 풀어내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게 문제였어요? 그쵸. 그게 이제 문제인 거는 이거죠. 학교 시험 시간이 이제 50분인데, 사실 고등학교 시험 문제 이제 많이 내는 학교들은 한 24문제 정도 내고요. 적게 내는 학교들은 이제 18, 19문제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항수가 적다는 건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이고요. 한 23문제, 24문제를 냈다라고 했을 때 시간 50분을 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이게 한 문제당 거의 막 2분 안에 막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도 중학교 때 네. 대명을 다녀서 알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시간을 딱 재놓고 항상 이렇게 문제 푸는 연습을 했었어요. 아무리 잘하더라도. 맞아요. 근데 그거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네, 되게 좋은 습관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50분 안에 24문제 막 23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서술형이 있어요. 그럼 서술형은 이제 점수가 안 깎이려면 정말 자세히 써야 되거든요. 그럼 서술형도 써야 돼. 그리고 변별력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시험을 봐보고 뭘 느끼는 거냐면, 그때 이제 첫 시험 봐보면 느껴요. 아, 고등학교 시험은 그냥 중학교 때처럼 막 시간이 남아갖고 막 검토할 시간도 있고 막 이런 시험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첫 시험을 보고 나서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미 그러면 시험 하나는 이제 망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시간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좀 공부를, 습관을 좀 잘 들여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일단은 한 중등 과정 나갈 때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시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숙제 때 그렇게 시키거든요. 한 문제 한 문제 거기 위에다가 그 걸린 시간을 쓰는 거예요. 문항 위에다가. 그래서 이 시간 안에 풀어냈는지 아니면 또 못 풀어냈는지를 계속 체크해 주고요. 만약에 내가 못 푼 문제가 있으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 시간 안에 못 푼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어떤 자기의 그 해설에 풀이에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해설지를 보고 찾아내든 아니면 본인이 좀 더 생각을 해보든
아니면 선생님 뭐 도움받을 수 있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든 해서 그 문제를 이제 시간 안에 풀어내는 그거를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네. 연습을 위해서 중학교 때 네. 고등 모의고사를 풀어보곤 하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도움이 되지요. 그럼요. 도움 되죠. 네. 그것도 도움이 되고,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그 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내려면, 결국은 이제 그 어렸을 때 연산력 있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산이 부족한 아이들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아이들은 그걸 실수라고 하는데 그게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꾸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산이 어렸을 때 탄탄히 잡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문제를 빨리 풀어내기 위한 그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개념을 되게 등한시하게 돼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를 어렸을 때 선행을 할 때도 그냥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들을 막 정리하거나 그런 아이들은 없거든요. 드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습관을 되게 잘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빨리 푸는 것들은 다 개념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그 개념이 막 그냥 교과서에 써져 있는 기본 개념뿐만이 아니고 그게 단계마다 이제 개념이 있는 건데 응용편에 들어가면 응용 개념이 있는 거고요. 심화편에 들어가면 또 심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선택할 때도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개념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요새는 어머님들이 워낙에 그 학교를 이제 세시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확인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진짜 있더라고요. 네, 보통 수학을 하는데도 좀 길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봐요. 근데 네. 보통 보면 뭐 연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산, 그리고 뭐 심화, 선행, 네. 경시, 기타 정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영과고를 갈 아이와 또 특목고 일반고를 갈 아이들이 약간 수학의 준비법이 다를 것이고 또 요즘에는 뭐 고교 학점제 이 문제로 이슈가 돼서 조금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예, 선생님이 보실 때는 이 두 가지의 길을 갈 아이들과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 따른 그런 준비법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고등 가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영재고, 과고 이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거기는 고등학교 딱 입학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반고 커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쪽은 쉽게 얘기하면 일반고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배우는 내용을요. 거기는 고1 때 끝나요. 그러니까 고1 1학기 때 일반고 고1 과정을 다 배워버리고요. 고1 2학기 때 일반고 고2 과정을 다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영재고나 이제 가려면 준비해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KMO 같은 거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 때 나가는 그 진도 커리 자체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선행도 많이 해놔야 되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 거의 고등학교 과정을 거의 끝내놔야지 거기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선행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영재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제가 뭐 영재고에 대한 그거는 언급하지 않아도 이제 일반고나 우리가 이제 자사고, 전사고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진학할 때 이제 어떤 선행의 속도나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마지노선을 이렇게 잡아줘요. 중학교 2학년 때, 중2 때? 네, 최소 중2 때는 공통수학에 들어가야 그나마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네. 수학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시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네. 네. 그 공통수학이라는 게요, 그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수학을 잘하려면 구구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구구단을 엄청 잘해야, 초등학교 수학의 연산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통수학이 딱 고등수학의 구구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통수학이 안 돼 있는데 뒤에 과정을 나가버리면 그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구단이 안 되는데 그 분수의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수학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학군지에 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께서 이제 학군지 같은 경우에 저는 설명회 때도 말씀드리고 아이들한테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공통수학은요 30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30번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네, 정말로 그 정도 봐야 됩니다. 그런 이제 30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보통 이제 뭐 경시를 했다, 그리고 뭐 KMO를 했다 이런 아이들은 뭐 30번까지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경시랑 KMO를 했다라고 공통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경시랑 이제 사실 경시 문제들하고 우리가 어떤 교과하고는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세분화시키면은 별개거든요, 사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내용 갖고 이제 문제를 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창의력을 더 발휘해갖고 문제를 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데, 물론 교과도 이제 선행을 많이 해야 경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공통수학을 막 개념을 진짜 강사만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정말 시험을 잘 보고 수능 점수를 잘 받으려면은요, 아이들이 개념을 거의 강사급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KMO를 했다고 강사급처럼 막 개념을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은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30번을 하라는 게요. 어머님들이 이제 무슨 학원에서 한 번 진도 나가는데 공통수학원 한 번 나가는데 막 3개월, 4개월이 걸리는데 무슨 30번을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오래 걸리죠.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 배울 때 걸리나요? 그렇죠. 처음에는요. 이게 저는 제가 이제 NK학원에서 제 수강생들 대상으로 할 때 테스트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통수학 이제 나가는데 처음 기본 개념 나갈 때 한 3개월이 걸려요. 두 번째 응용 나갈 때 한 2개월 반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한 권으로 30번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다 이제 좀 다른 권을 권장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30번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3개월 걸리고 그 다음 2개월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3번, 4번 돌아요. 그럼 이 아이가 그때부터는 사실 학원에서 안 배워도요. 그냥 문제집 한 권을 혼자 집에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문제집 한 권을 혼자서 풀어도 그게 한 번 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30번을 보라는 얘기는 결국 내가 학원에서 배우는 걸 뭐 한 4, 5번 했다면 나머지 20번 이상은 자기가 문제집 한 권 놓고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가 30번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요, 정말 빨라지기 때문에 2주면 한 권 풀어요, 애들이. 네, 그렇게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공통 수학은 최소한 나가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네. 그러니까 중2 때 공통수학 정도가 들어가야 거기에서 물론 선행이 많이 안 된 친구들도 많지만 요새는 워낙에 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2 때 공통수학 정도가 들어가줘야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불리하진 않은 거예요. 네. 이게 유리하진 못해도 불리하진 않게 만들어놔야 고등학교에서 뭔가 이제 싸워갖고 이길 수 있는 그 정도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네. 그게 이제 진짜 대치동에서 빠른 애들은요, 초등학교 막 4학년 때 미적분 배워요. 정말.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진짜로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미적분을 배운다고 그 아이들이 그 앞에 과정이 또 아주 탄탄하냐. 근데 이게요, 나이에 따른 어떤 수학을 받아들이는 그게 다르거든요, 성숙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선행을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냥 뭐 아주 깊이 있게는 아니어도 이 아이가 그냥 요런 걸 배워봤다. 그냥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빠를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수학은요, 수학 머리가 발달하는 시기가 한 2번 정도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초5. 네, 그리고 중2예요, 그게. 중2. 네. 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어떤 수학을 받아들이는 그 성숙도가 이제 거의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중2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선행 타이밍을 한번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초 때 한번 쫙 뽑고, 그때부터 쫙 뽑아갖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그때는 좀 더 좀 박차를 가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할 때 좀 잡아주면 좋아요. 네. 16년 동안 네.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딱 느끼시는 점이 있잖아요. 아, 얘는 되겠다. 또는 아, 이 아이는 좀 지금은 잘 못하는데 나중에 가면 정말 잘하겠다. 이런 감이 좀 오시죠? 그게요, 이제 한 16년, 17년 차 되다 보니까 애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의 무당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정말 이 아이의 미래 학교가 보여요. 근데 그게 진짜 대학 가가지고 이제 막 찾아오고 막 애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막
되게 많이 맞아요. 그럴 신기해요. 경우,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들이 좀 지금 현재는 좀 잘 못해도 점점 갈수록 잘해서 결국 최고점, 뭐 1등급을 받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어머니들이 아이들 지도할 때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 지도할 때 막 열나고 그러잖아요. 아, 네네네네. 아이고 막 이럴 텐데 이럴 때 기다리고 이렇게 도와주면 잘할 수 있겠구나. 예, 선생님이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되게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여기 휘문고라는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뭐 영재고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아이들인데 그냥 의대 가고 싶어갖고 휘문으로 가는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제가 휘문고등학교 수학 전교 2등까지는 가르쳐봤어요. 전교 1등은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제가 전교 2등까지는 가르쳐봤는데 전교 2등, 2등 비슷해요. 네. 근데 그 녀석은 진짜 뭐 배울 게 거의 없었어요. 되게 잘했고 수감도 엄청 뛰어나요. 되게 빠르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수감이 매우 좋은 아이였고 어렸을 때부터 대치동에서 또 엄청나게 수업을 이제 뭐 부모님이 그렇게 시켰던 친구라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한 친구는 다른 이제 자밀고등학교라는 데서 탑 이제 계속 1등 계속 하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아무튼 일반고 이제 저기다 보니까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였어요.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 친구. 근데 결국 이 둘 다 좋은 대학 갔어요. 그 심은 친구는 이제 의대 가서 의사 공부하고 있고, 이 친구는 수학과를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카이스트 수리학부랑 뭐 서울대 수학과랑 다 붙어가지고 그 중에 서울대 갔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둘 중에 누구 하나를 만약에 수학만 놓고 봤을 때 승자를 정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 후자의 친구를 항상 선택을 해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일까요? 수학은요 성실한 아이들이 나중에 결국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뭐 문과 성향이요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런 얘기하죠. 수감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 아이는 수학에 대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수학까지는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뭐 IQ 뭐 100만 돼도요. 그러니까 이게 100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도요. 고등학교 수학까지는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수감이 좋으면 조금 유리하죠. 당연히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이게 프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성실함으로 극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럼 성실한 그 아이는 처음에는 수학 성적이 어떨 때 선생님 학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되게 다양한데 수업 태도를 딱 보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정말 온갖 집중을 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필기 깨끗이 하면서 어머니들의 워너비죠. 응. 그게 정말 예뻐요. 제가 봐도 그런 친구들은 필기 쫙 하면서요. 시선 완전히 정말 몰두하는 시선으로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끄덕끄덕하면서 필기까지 하면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걸 또 필기 노트에다 한번 더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백지 테스트라는 걸 보거든요. 저 현장 학원에서. 그러면 이제 백지 테스트 같은 거는 뭐냐면 개념. 저한테 제가 필기해주는 모든 개념을 다 쓰게 하는데 백지 던져주고. 그런 아이들은 그거 그냥 딱딱딱딱 써요. 안 잘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또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니까 또 그걸 일일이 쓰지 않겠어요. 그거는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이 아이는 나중에 안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반면에 조금 이제 본인이 좀 한다고 뭐 껄렁껄렁대는 애들 있거든요. 진짜 되게 많아요. 뭐 진짜 필기도 할 생각도 없고요. 그냥 뭐 엄마가 가라니까 오는 건지 그냥 와갖고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아이들을 필기를 할 수 있게 또 이제 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가짐을 좀 바꿀 수 있게 해서 결국 바꿔놓기는 하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결국은 이제 시켜서 하는 거랑 이게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 성적이 좀 떨어져도 정말 성실한 거를 어머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자녀라면 자꾸 칭찬해주고, 왜냐면 수학은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근데 그 자신감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